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입니다. 자, 오늘 급하게 그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새로 나온 사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조사에 들어가는 양문석 딸과 대출 모집인입니다. 자, 새마을금고에서 양문석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출받은 양문석의 딸과 그리고 대출을 알선한 대출 모집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대출 상담사가 껴있는 대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어떻게든 대출이 실행되게 해야 더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알선에 대해서 약간 불법적인 요소를 섞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실적을 올려야 지점장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류가 완비가 됐다면 어지간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게 또 새마을금고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은행이 아니라 조합금고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패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한패예요, 한패. 왜냐면 단 한 명이라도 좀 한번 제대로 검사해 볼까? 라는 사람이 없는 대출이란 말이죠. 대출 상담사가 양문석에게 요래 하면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새마을금고 지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 입장에서는 뭐 양문석이 금융 전문가는 아닐 거니까 대출 상담사는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한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랬으면 될 거라고. 물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한 편법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서류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냈으니까 이거는 편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을 건데 그래도 가짜 매출 서류를 냈다는 거는 가짜 매입 서류를 냈다는 건 그건 사실 사문서 위조니까 알았을 거야. 불법이라는 건 알았을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지금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 양문석 입장에서는 대출 상담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해줬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 모르지도 않았겠지만 진짜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사람 치면은 그게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쳐놓고 사람이 죽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니까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요 양문석과 대출 상담사,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당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도 조사를 받을 거예요.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건 징계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자와 당시 지점장이 둘 다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좀 충격적인 게 그럼에도 뻔뻔하게 나오는 양문석이 정말 전 좌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그러니까 돌아온 양문석. 한동훈, 너부터 깨끗하라. 누가 누굴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반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한동훈이 자기 고소한다고 하니까 네가 감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너부터 깨끗하라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뭐가 문제가 있죠?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한동훈이 왜 자기 핸드폰을 제출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동훈에 관한 모든 이슈들은 다 민주당에서 다 조작한 거잖아, 조작. 자기들이 조작해놓고 한동훈 핸드폰을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면 압수수색 했겠죠. 근데 그 대상이 아니잖아.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걸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죄가 있었다면 진작에 구속되고 다 압수수색을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제 와서 자기가 너부터 깨끗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양문석이 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수사기관 통보에도 지금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허물을 잠시 덮어주고 제가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뭐 윤석열 정권의 끝을 내겠습니다.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기관 통보돼서 만약에 뭐 물론 딸이 통보된 거지만 딸이 결국에는 아빠가 시켰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도 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딸은 잘 모르고 어려서 잘 모르는데 내가 다 했다라고 뭐 물론 마누라가 했다라고 할 것 같지만 아무튼 부모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양문석도 거기에 같이 공동 명의자로서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벌을 받을 거예요. 벌을 뭐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나온다고 치면 이거 의원직 상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일할 기회가 없는데 그냥 이쯤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건데,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는 양문석한테 야 그만둬라라고 말하면 부실검증을 통해서 후보를 공천한 거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양문석한테 너 그만둬라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양문석이 죄송합니다. 제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러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일 깔끔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각 후보의 이슈는 각 후보가 대응할 것이다라고 약간 선을 긋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양문석은 알고 있는 거죠. 일단은 버티면은 안산에서는 당선이야. 내가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지금. 벌써 사전투표 오늘부터 들어가니까, 야, 이거 버티면 당선인데 너무 아깝다. 조금 욕을 먹더라도 한 2, 3일 욕 먹고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되고 나면 또 이래저래 뭐 방탄한다고 조사 안 받고 질질 끌고 하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이슈가 생겨도 재판을 한 3년, 4년 받는 거야. 뭐 1심 판결 나와도 다시 또 항소하고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하면 결국에는 자기 의원직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선됐을 때 뭔가 법적인 이슈가 있는 걸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비를 모두 다 회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야. 재판 지연 전략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으면 3년, 4년 그냥 가거든. 그럼 3년, 4년이면 뭐야?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요.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그냥 나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진짜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런 인물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고 다 상관없이 만약에 함량 미달의 후보가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게 내쳐야 됩니다. 그냥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런 인간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에 벌써 21대에서도 많잖아요. 뭐 이상직이라던가 뭐 황운하라던가 최강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잘렸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해먹고 뭐 중간에 잘린 사람도 있지만 국회의원 다 해먹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발 이런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